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영향 분석 앞에 몇 번 나왔었죠. BR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긴 얘기가 될 건데요.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BR라고만 썼으니까 여기 써볼까요? 비즈니스 임팩트 애널리시스. 아이고. 네, S가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비즈니스 영향 분석이 뭐야? 그러면 비즈니스가 진행되다가 이게 끊겼어. 비즈니스가 중간에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이랬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연히 말 그대로겠지. 비즈니스가 중단됐을 때, 이거 중단이라 할게요. 중단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하고 분석을 해볼 거야. 그 분석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정성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량적인 접근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거 또는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 잘 되나, 뭐 이게 기능적인 거, 뭐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해보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한 것들을 영향 분석, 비즈니스 영향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만약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멈추면 또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면 면담, 대면 면담, 인터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자원들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뭐 자원들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 자원이 주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우리 비즈니스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는지, 잘 되는 데 되게 잘 가는데 어려울 수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데도 있어. 프로세스 없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간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중단이 되면 또는 뭐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뭐 중요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중요도, 뭐 중요도가 높으면 뭐 우선순위도 높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만약 중단이 되어지면 뭐가 우리 조직의 어떤 뭐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생산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뭐가 발생하지? 손실이 발생하죠. 손실이 커지겠지. 그렇죠?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뭐 비즈니스 영향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 사회가 국가가 많이 좋아져서 국가들에서 뭐 법적으로도 요구를 하죠. 그런 거 해두어라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러한 영향을 이제 판단할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만큼 이건 멈춰서도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거. 이걸로 이제 최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허용 중단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지. 그 다음에
최대 그러니까 최대 허용 중단, 그러니까 톨러러블 다운타임. D가 다운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말로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영어로 MTB 이렇게 돼요. Maximum Tolerable Downtime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해 보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MTB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그 BCP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데 뭐 30일 있다 해도 돼. 한 달 아니면 뭐 정말 뭐 5분 내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뭐 시간 단위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BCP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그걸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나눌 때 이제 등급을 이걸 따져 갖고 나눌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치명적인 거 미션 크리티컬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크리티컬 그다음에 뭐 필수적인 거 에센셜 이거 필수라고 쓰겠다. 에센셜 그다음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천천히 복구해도 될 것 같아. 뭐 그런 거 뭐 넌 크리티컬 이걸 뭐 일반적이라고 해요. 넌 크리티컬 뭐 일반적인 거 이런 수준으로 구분을 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세히 안 써도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 여기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필수적으로 정말 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어떤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글자가 조금씩 빼먹고 이렇게 쓰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험 분석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위험 분석은 뭐라 그랬죠? threat 위협이 누가 손잡아요? 취약점 뭐 취약성, 취약점하고 손을 잡는 거죠. 결국은 위협을 낮추고 취약성의 정도를 낮춘 다음에 뭐는 어떨까? 위험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을 식별을 해가지고 알아내야죠. 이게 뭔지 리스크가 뭐야 하고 알아내야 되겠죠. 위험을 식별을 해서 걔를 좀 그 영향 그러니까 위협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취약성을 보완을 한다면 취약점을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 우리는 위험 발생을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거다. 그 영향을 낮출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교수님이 설명할 때 위험 보완이라고 하는 보완 통제라고 하는 거 얘기할 때 뭐래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거로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위험의 정도를 낮추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위험 분석을 하는 단계는 어떻게 될 거예요? 앞에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치, 뭐의 가치? 내 자산의 가치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산의 가치를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되면 우리를 도사리는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하고 판단을 해보고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오늘 숙제라고 그랬습니다. 정량적으로 위험식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정량적으로 RA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도 진행을 해보는 거, 정성적 RA를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계획이 나와야겠죠. 계획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뭐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발생하면. 그 다음에 감시하고 통제, 관리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영향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위험 분석 또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떤 조직이요, 어떤 기업이 어떤 장비, 인력, 장비, 뭐 인력, 어떤 특정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요? 전부 다 엮여져 있잖아요.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 유기적으로 돌아가죠. 유기적으로 이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부분들은 굳이 뭐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존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 우리 회사가 비즈니스를 연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기적 연결 상황에서 누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구분해 낼 수 있는,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BIA를 할 때는요. 결국 결국 BCP를 하기 위한 얘기들을 우리 하고 있는데 이 BCP의 목적이 결국은 뭐겠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우리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유지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구 그러면 이제 DLP니까. 근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목적이니까 결국은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경감시켜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요?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아까 나왔던 뭐 보험 넣어가지고 일 발생하면 좀 이렇게 나의 어떤 데미지 이런 것들을 좀 전가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뭐 있었죠? 뭐 산불 조심하세요 미리 경고하잖아요. 산불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산불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걸 경고한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오겠으니 뭐 담장을 수리하세요 라든가 뭐 산사태에 유의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발생하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예방적인 어떤 그 방법, 그러니까 BCP를 하기 위한 예방적인 방법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비즈니스 영향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